대전광역시 서구에 자리 잡은 한밭수목원의 전경이 보입니다. 밝고 환한 햇살을 흔들며 멀리 아파트와 빌딩들이 분다. 보이고 그 앞으로 아파트와 나무와 빌딩 호수가 숲 사이에 있습니다. 널따랗게 자리한 한밭수목원. 2005년 개원한 도심 속 인공 수목원이다. 도시 그리고 숲이 있는 곳. 숲이 건네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시의 지친 일상을 달래는 쉼터가 되는 곳. 너무 가까이 있어 있기 쉽지만 그곳에 숲이 있고 도시와 사람이 공존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며 모두를 안아주는 곳. 그 숲엔 꽃 같고 햇살 같은 향기가 산다. 콘크리트 빌딩 사이 초록의 향연. 도시가 품은 숲의 이야기. 노란 도심의 꽃들, 숲에 노랗게 흐르는 물든 시간의 나무들, 기록. 눈내린 봄, 모습 등 여름, 한밭수목원의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갑니다. 숲으로 찾아오는 계절의 색채. 그 길을 걸어 숲으로 간다. 도시가 품은 숲으로 간다. 도시 숲을 품다. 한밭수목원의 사계.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 겨울.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내리는 흰 눈처럼 성큼성큼 계절이 다가온다. 그리운 어떤 일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날. 벌판 같은 도시의 한복판에서 양해남 지친 마음을 사진작가입니다. 달래주는 곳. 숲을 걷는다. 얼어붙은 듯 보이지만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숲. 물속에서, 땅속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겨운에 무뎌진 감성의 켜를 뚫고 꽃 피고 잎 피는 봄이 찾아왔다. 벚꽃, 나무들은 개나리, 바람 진달래, 속에서 철쭉 등 밝고 봄꽃이 이어집니다. 통통하게 부푼 망울을 터뜨린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계절. 숨죽였던 봉우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스토리텔러 양희남 씨와 한밭수목원에서 한눈에 사 임정용 씨가 맞아요. 철쭉이 핀 그러니까 언덕을 걸으며 얼마 이야기를 전까지만 나누고 해도 있습니다. 얼음 밑으로 넣으면서 물을 넣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지금 벌써 네. 새잎이 나오고 빨간 꽃, 하얀 꽃이 화사하게 우리 눈을 갖다 너무 즐겁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네. 곧 이제 우리들 이 만발한 꽃세상을 또 시작한 또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이제 피기 시작한 게 역시 봄은 이 색깔이 주는 이 생동감. 맞아요. 예. 네. 이 눈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색채하고 네. 코끝에 어른거리는 그 냄새, 봄 향기. 냄새, 예, 맞아요. 네, 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의 향기 참 멋지죠. 네, 맞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편지처럼 겨울을 견뎌온 봄의 마음. 하고 싶은 말이 앞다투어 피어나 온 세상이 환하다. 스토리텔러 양희남 씨가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만나는 숲. 숲이 만든 초록 세상은 바쁜 일상의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도시의 숲은 바람길이 되고 도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터가 된다. 배재대학교 원예산림학과 삶의 높이기 서병기 위한 교수입니다. 숲이나 녹색 자원을 말합니다. 숲은 물을 머금고 있어 도시를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고 나무와 물은 은연중에 치유 요소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공원, 수목원, 가로수길, 하천 등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도 잘 갖춰진 그린 인프라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마법의 숲. 녹색 차원, 연못가에 그린 피어난 인프라는 노란 꽃 건강한 창고, 도시를 만든다. 불도화 등의 꽃이 보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심 속 수목원. 4월이 되면 수목원은 분주해진다. 경쟁이라도 하듯 저마다 꽃을 피운다. 물오른 수생 정원도 꽃빛이다. 스토리텔러이자 사진작가인 양희남 씨가 찍은 한밭수목원의 봄꽃 사진이 보입니다. 습한 곳이나 산골짜기에서 무더기로 자라는 죽단화. 숲속에 피어있는 주황색 꽃, 깊은 곳에 숨어있기 죽단화입니다. 때문일까? 숭고,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졌다. 작은 꽃잎이 말채찍으로 여러 개 쓰였다는 모여있는 말채나무. 흰말채 나무 그 꽃입니다. 중에서도 흰 꽃을 피우는 흰 말채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다.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기분이다. 크고 붉은 그리고 꽃잎의 봄꽃의 여왕, 튤립입니다. 튤립. 화사한 봄빛 아래 더욱 화려하다. 이 봄에는 뭔가 좀 스토리텔러 양희남 씨와 한밭수목원의 생각들도 설사 좀 임정용 새로워지고. 씨가 그렇죠. 예. 튤립 꽃밭 우리 사이를 어떻게 걸으며 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이나 있습니다. 삶도 네. 이렇게 식물들과 같이 이렇게 깨어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우리 이 튤립이 그래도 항상 이렇게 앞서서 깨어 있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항상 봄을 맞이하면 해마다 맞는 봄이지만 생동감을 느끼고 뭔가 활기를 느끼는데 네. 이 튤립이라든가 이렇게 화려한 꽃을 보면 더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러네요. 화려한 봄꽃이 사람들을 부른다. 도심에서 즐기는 꽃놀이. 코로나로 여행이 힘들어진 시기에 도심 속 꽃밭이 봄의 싱그러움을 전해준다. 배재대학교 원희살림학과 한밭수목원은 대전 서병기 한복판의 교수입니다. 갑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이다 보니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밭수목원은 매우 성공적인 그린 인프라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은 자연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원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은 시민들을 위한 자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나 유치원생,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원 체험과 나무 해설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외지의 손님들과 함께 산책하듯 거닐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대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반듯하게 관람객이 가꿔놓은 가장 많은 한밭수목원의 때는 장미원이 바로 지금 보입니다. 5월. 100만 송이 탐스러운 장미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분홍색, 계절의 붉은색 여왕 등 5월에 다양한 피는 장미꽃이 꽃의 피어 여왕 있습니다. 장미. 저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화려함에 저는 참 양해남 압도당했는데 스토리텔러입니다. 이 장미 너무 이쁜데 봄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름이 다가온다. 역시 장미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장미들 보니까 와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저희들도 수목원에 나은선 근무하면서 한밭수목원 해설사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구나. 그거는 바로 장미가 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특히 여기 수목원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장미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빨간 장미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엄청 많은 장미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종 넘는 그런 장미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많은데 분명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참 행복해요. 여기가 일반 공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공원하고 수목원은 다르거든요. 수목원은 종 보존의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의 장미들을 심어서 시민들이 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미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장미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 보고 궁금해하셔서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던가요? 오히려 해설가의 설명이 궁더더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로 여기에 와서 향을 맡고 그리고 보고 하는 걸로 힐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과 100여 종, 100만 송이 형형색색의 장미. 장미꽃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연 관람객 꽃밭 사이를 130만. 걷는 사람들 등 한밭수목원은 관람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명실공히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숨쉴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 꽃이 지기 전에 이 봄을 즐긴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억을 담는다. 화려한 짙은 봄 꽃잔치. 붉은색이 쭉 이어진 또 하나의 개 주인공은 양귀비 꽃밭입니다. 짙은 붉은색을 뽐내는 개 양귀비다. 바람에 스토리텔러 하늘하늘거리는 개 양희남 양귀비꽃 씨와 참 예뻐요. 한밭수목원 해설사 나은선 씨가 아시네요. 네. 개 양귀비 개 꽃밭 양귀비예요. 속에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양귀비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음. 금지식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예쁘니까 어. 그 꽃을 그 꽃에서 아편 성분을 빼가지고 아. 이렇게 예쁜 꽃으로 네, 개량을 네.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개 양귀비라고도 하고 네. 꽃 양귀비라고도 해요. 아, 꽃이 그렇군요. 예뻐서 꽃을 보기 위해서 만든 음. 거라서 그래서 이 개 양귀비가 엄청 번식력이 강해요. 아, 그렇군요. 아마 최근 들어서 네. 천변이나 네.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예,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빨간 꽃 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맞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개 양귀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네. 번식이 엄청 잘 되는 아, 꽃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뭐 5월 달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장미도 있지만 이 개양귀비 꽃도 보면서 파란 하늘과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예, 굉장히 돋보이는 꽃이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네, 이게 초록하고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그렇죠. 5월 하면 또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막 많이 나올 때잖아요. 네, 네, 그 네. 초록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인 것 같아요. 예. 한들거리는 개양귀비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취하는 기분마저 든다. 번식력이 강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빨간색이 주는 강렬함은 뿌리치기 어렵다. 짙은 붉은색의 유혹. 수목원에는 봄이 한창이다. 와, 이 길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렇게 네. 대별되는 하얀 꽃과 이 붉은 꽃이 있으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장면에서 봤던 네. 것처럼 화려하진 않은데 네, 여기 하얀 꽃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수수한 소박한 아름다움. 그렇죠, 그렇죠. 네. 소박한 아름다움. 네,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또 빨간 꽃들이 또 정열적으로 그렇죠. 정열적인 색깔로 이렇게 예. 피어 있고요. 복잡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 정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또 이 길에서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 대비도 되고 그리고 이 꽃이 아까 그 장미원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또 수수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네, 그죠? 예. 하얀색 꽃잎에 노란색 수수리 가운데 있는 샤스타 데이지 꽃밭입니다. 양희남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흰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 구절초와 비슷하지만 구절초는 9월에, 샤스타 데이지는 5월에 꽃이 핀다. 인내, 순진, 평화, 소박한 자태 덕분일까 꽃말 또한 잔잔하다. 여름으로 가는 자주루드 길목, 베키아라는 보라색 이제 꽃잎에 새로운 주황이 꽃잔치가 가까운 수술을 펼쳐진다. 가진 꽃이 보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자주루드 베키아. 란타나라는 분홍, 주황, 다양한 빨간 색을 등 가진 꽃이 시간에 보입니다. 따라 꽃의 색이 7번 변한다는 칠변화. 다양한 색의 조화가 아름답다. 당나무로 한지를 흰색의 만들 큰 때 꽃잎을 뿌리를 가진 삶아서 닭풀입니다. 풀로 쓴다는 닭풀. 방긋 웃는 듯 커다란 꽃이 보는 이를 반겨준다. 꽃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 더욱 정감이 간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얘기한 자세히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작은 꽃잎을 가진 우리 지역 피어있는 개망초입니다. 작은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여러 이렇게 화려한 꽃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줍기도 하고 소박하게 피어 있는 이 개망초 보니까 참 기분이 참 새로워요. 사실은요, 이 풀꽃이 개망초가 나태주 시인입니다. 저기 이 구역에서 쫓겨나서 네. 몰려서 피우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그래요. 이 정식 이 공간에서 네네. 꽃이 크는 공간에서는 못 살고 네. 저쪽에 가서 예. 빈터에 가서 저렇게 차지해서 사는데 아. 개망초라는 그 이름부터가 그래요. 네네. 개망초라는 그 이름은 천하다는 뜻도 있고 네. 작다는 뜻도 있어요. 아. 작다. 예. 그런 뜻도 있고요. 천하다.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 꽃을 보면 그런 이름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 실제로 네. 저렇게 하나하나 볼 때는 네. 그저 그런데 물이 지어 있는 곳을 어.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예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작은 꽃들은 모여 있을 때 참 그 아름다움, 그 가치가 딱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가운데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 주변 구석진 곳에서 피는 꽃. 아무 데서나 잘 자라 개망초라 불리는 걸까? 원망이나 미움도 없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꼿꼿하게 군락을 이루어 노란 꽃술을 품은 하얀 꽃을 피운다. 개망초 사이사이에 무리를 지은 조뱅이. 작고 수줍게 그렇게 작은 꽃들끼리 섞여 풍경을 만든다. 선생님, 이 꽃 조뱅이, 이름 혹시 개망초 아세요? 등 들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 예쁘네. 나태주 예. 시인과 양해남 선생님 스토리텔러가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중에는 있습니다. 시중에는 꽃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라보는 이 꽃이 예사하러 와 보이지 않아요? 예. 색깔이 예뻐요. 예. 아주 그 예. 은은한 보랏빛, 네네. 분홍색이 짙은 보랏빛 예쁘네요. 그리고 이 꽃에는 항상 보면 음.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참 보기 좋죠. 예. 저거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시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꿀이 본래가 꽃한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저기 꽃한테서 온 그 꿀을 보고 사람들이 꽃꿀이라고 안 하고 벌꿀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생도 시 쓰잖아요. 네, 이걸 네. 꼭 알아둘 것이 뭐냐면 네. 본래는 꽃에 있었던 꿀인데 그 꿀이 이 벌꿀에게 옮겨서 그게 이름이 된 것이 이제 벌꿀이잖아요. 네네. 벌꿀인데 네. 시인도 마찬가지다 이게. 본래 시는 네. 자연에게 사람들에게 세상한테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그걸 저 꿀벌이 모아서 네. 벌꿀을 만들듯이 모아서 자기 것으로 할 때 시인의 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시의 본래 주인은 네. 본래 있었던 곳은 자연과 인간과 세상. 나는 저 꿀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꿀벌이 시인이다. 지금 제가 지금 시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꿀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꿀을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꽃꿀이 아니라 벌꿀이라고. 그렇죠. 예. 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 시가 벌이 모은 거. 그래서 시도 시인이 모았기 때문에 그 시인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시는 세상이나 인간이나 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많은 걸 배우게 되네. 말씀해 주시는 거와 같이 꽃이 모아져서 이게 꽃에 꿀들이 모아져서 벌꿀이 되듯이 우리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숲도 도시가 숲을 품는 것이 아니고 sup이 도시를 품는 것이 맞는다. 맞다. 그러면 더 좋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었다. 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의도를 가지면 그렇게 될 거니까. 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수많은 생각을 전해준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굳세게 피어난 작은 꽃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 있기에 잠시 고개 숙였다가는 힘차게 다시 일어선다. 작은 것들은 그렇게 어울려 힘을 낸다. 함께 모여 환한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환한 노란색을 가진 나 달맞이 낮에 꽃입니다. 피는 달맞이 꽃도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작은 꽃들의 잔치에 들어왔다. 꽃이 많네. 예.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예, 여기 이렇게 달맞이 꽃 중에서도 낫달맞이 꽃이라고 이렇게 키가 참 작네요. 내가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예. 아침인데 웬 노랑 등불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그런 시가 있어요. 아, 그 노랑 등불이 바로. 그렇지. 예. 아침인데 네. 아침에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왜 노랑 등불을 들고 네. 나오셨나요? 네. 등불은 저녁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이제 이 밝은 대낮인데 네. 지금 등불을 들고 나와. 환하게 밝혀주었네요. 그 노란 꽃도 이렇게 보이지만 저 가운데 보면은 분홍색도 저렇게 있거든요. 쟤도 예. 달맞이 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달맞이 꽃. 선생님 표현대로 시적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노란 등불도 있지만 저렇게 붉은 등불도 있는 거죠. 분홍색 등불. 예,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세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 네. 이게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서로 어울려 사는 이런 것이 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소망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주는 그렇죠. 예, 이런 조화.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너와 내가 네. 공존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다른 꽃이지만 서로 어울려 있고 물과 꽃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콘크리트 빌딩, 흙과 나무. 도시는 이렇게 숲과 공존한다. 유리창에 스며드는 나무처럼 빌딩 도시와 옆으로 호흡하는 나무숲이 보이고 빌딩 유리창에 성숙과 나무들이 재생의 비칩니다. 삶에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스스로 숨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숲은 사람과 함께 호흡한다. 숲속에 숲은 비어있는 사람을 벤치 기다린다. 하나가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찾는 이가 없었던 올여름. 빈 벤치에는 푸르디 푸른 그리움 하나 앉아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숲. 뜨거운 여름을 오롯이 받아내며 사람들을 기다린다. 한밭수목원 습지원입니다. 초록에 초록을 더해가는 숲. 짙어지는 초록 위로 여름이 정점으로 치닫는다. 연못에는 수련과 연꽃이 밤낮으로 피어난다. 우아한 연못 위에 연꽃이 피어난 강한 수련이 생명력으로 보입니다. 연못을 지키고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여는 수련이 스스로 잠자고 깨어나길 반복하고 있다. 닮은 듯 다른 수련과 연꽃. 여름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만난다. 배재대학교 원희살림학과 습지원에 가게 이용하 되면은 교수입니다. 그 수련하고 연꽃이 함께 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모양이라든지 잎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 습지원을 꼭 감상을 하실 때 어떤 게 수련이고 연꽃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식물을 이제 구분을 좀 하게 된다면 그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잎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잎이 이제 수면에 바로 이제 붙어서 수면 바로 아래에 이제 있게 되고, 연꽃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제 수면 위로 솟아 있는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꽃에 있어서는 수련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는 좀 펴 있고 밤에는 좀 오물입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잠자는 연꽃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연꽃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계속 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목원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꽃, 원추리. 백합과에 속하는 꽃이라는데 그래서인지 도도한 자태가 느껴진다. 단 하루 피었다
지는 꽃. 원추리의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 하루 만에 아름다움이다. 우리나라 이제 원추리, 자생하고 있는 원추리 한 5가지 종류가 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그런 동아시아에 있는 원추리들을 그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거기서 많은 품종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 있는 품종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화색이 다양한 원추리를 좀 개발을 해서 오히려 좀 역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명으로 하면 데일리 릴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뜻은 이제 그 꽃이 하루에 이제 폈다가 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옆에 있는 꽃도 한 꽃은 이제 하루에 피고 이제 지지만 옆에 있는 꽃이 계속 이제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 매일 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화 기간이 7, 8월로 굉장히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잎 위로, 꽃잎 위로 바쁜 빗줄기가 지나간다. 수목원의 나무와 계절의 변화를 풀들 알리려는 위로 듯 비가 내리는 쉬지 풍경입니다. 않고 비가 내린다. 빗속에서 더욱 짙어진 풍경. 더 많은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그치지 않을 것만 같은 빗줄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가라 얘기하듯 비는 화해의 손을 이렇게 오래 흔들고 있다. 나은선 네, 한밭 비 오는 수목원 날의 수목원, 해설사입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의 한 폭의 수채화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수목원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햇살이 아주 반짝반짝한 날도 꽃들이나 나무들이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수목원에 오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빗속에 피어있는 루엘리아 실플렉스라는 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꽃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루엘리아도 더욱 선명하게 자태를 뽐낸다. 큰 꿩의 비름이라는 꽃입니다. 수목원을 걷다 보면 독특한 이름의 꽃들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곡식이 알알이 박혀있는 듯한 큰 꿩의 비름. 꽃범의 꼬리라는 은방울 이름을 가진 같은 꽃입니다. 꽃범의 꼬리 같은 것이 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걸까? 문득 궁금해진다. 배재대학교 원희살림학과 꽃범의 꼬리 이용하 이름이 참 교수입니다. 재미있죠. 네, 큰 꿩의 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꿩이 사는 숲에서 이제 핀다고 해서 이제 꿩애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듬 머리가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을 만지면 잘 떨어진다. 그래서 비듬 같다라고 해서 이제 비듬이 비름으로 좀 바뀌어서 큰 꿩의 비름이라고 붙여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꽃범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호랑이 꼬리를 좀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붉은색, 분홍색, 수목원에서는 흰색 등 이렇게 다양한 색의 빗속에서도 일일초가 다양한 꽃들을 초록잎과 만난다. 어우러져 피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송이씩 핀다는 일일초. 꽃이 지기 전에 새 꽃이 피어 항상 꽃이 있다. 촛불 모양의 큰 촛불을 꽃송이를 밝힌 가진 듯한 촛불 맨드라미. 맨드라미입니다. 장마 속에서도 수목원의 풍경을 밝게 비춘다. 빗속에서도 의연하게 다음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한밭 수목원의 하늘 위로 장마가 구름이 지나간 뒤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더욱 짙어진 풍경. 초록색 풀과 나무들이 바삐 걸어가는 이들을 불러세워 어렴풋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꽃, 나무, 물, 그리고 숲이 위안이 되는 공간.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도심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는데 이만한 곳이 또 없다. 미국 능소화라는 꽃이 한여름 보입니다. 땡볕에 한사코 주황 물든 꽃길이 봉오리채 하늘을 가리킨다. 더 뻗을 수 없어 허공 속을 향한 능소화가 여름을 익힐 대로 익혔다.
박승진, 그동안에 가을 장마가 꽤 조경건축가와 길었잖아요. 양해남 근데 오늘 스토리텔러가 날씨 너무 메타세코이아 쾌청하고 숲길을 걷고 이 있습니다. 수목에 오니까 온통 다 이 푸른 기운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야, 여기는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되게 길게 뻗어 있네요. 일부러 이렇게 조성한 가로수. 그렇죠. 예, 보통 메타세코이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즐겁게 작업하는 조경 건축가 박승진. 그의 눈에 비친 한밭 수목원은 어떨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도시 숲을 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보면 멀리 도시가 보이고 여기는 완전히 공원만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아, 이게 정말로 도시가 숲을 품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죠. 이렇게 참 도시 안에 이런 좋은 녹지 공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사실은 공원이 도시에 등장한 역사가 그래 오래되지 않거든요. 예. 길게 봐야 한 200년 남짓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됐네. 예, 그래서 이제 산업 사회에서 도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이 들어섰는데 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은 정말 쉽게 안전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죠. 그전에는 자연이란 건 너무 멀리 있고 위험하긴 했는데 도시에 이런 숲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니까 사람들은 언제 누구나 쉽게 이런 자연을 접할 수 있었게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복지에도 증진을 했고 건강에도 기여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공원이 가지는 가치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서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정말 도시에서는 숲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건축과 자연과 사람이 관계망을 맺도록 직조하는 조경 건축. 스스로 자연을 밀어냈으면서도 숲과 공원을 찾고 식물을 키우며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현대인의 열망이 자연과 만나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도시,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조경이란 이렇게 숲과 도시의 공존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도시는 숲을 품고 숨을 쉰다. 한밭수목원의 가을 풍경입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놓고 햇빛과 손잡는 눈부신 바람. 마음의 보석을 만드는 계절, 가을이다. 가을 곡식 익듯 백당나무 열매, 수목원의 가을도 산사나무 열매 익어간다. 수목원의 가을 열매들이 보입니다. 계절마다 선생님 빛이 다르다고 서양화가 느끼는데 한수희 씨와 그죠? 진짜 다른 거죠? 스토리텔러 양해남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있습니다. 이 하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깔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식물들이 딱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박 잎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니까 그죠? 가을바람하고 같이 되게 운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조롱박, 수세미 이런 것들이 또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참 오묘해요. 예. 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짙은 황록색, 이제 황색이 되면 예, 확실하게 익은 거죠, 이제. 박이 익어가는 계절. 자기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생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된다. 수목원에 깃드는 햇빛, 햇살, 햇볕. 모든 것이 새롭다. 귀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주말. 햇살을 넓은 즐기는 잔디밭에서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보입니다. 쉼터. 도심 속 휴식 공간의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도심에서 즐기는 숲. 가을바람에 햇빛도 바람도 나무도 한층 숲속길을 더 서양화가 영으로 간다. 한수희 씨와 스토리텔러 양해남 편안한 씨가 걷고 산책길에 있습니다. 가을이 가득하다. 도시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아늑한 풍경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 한밭수목원의 이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도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온도도 달라지고 그죠. 네,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네. 느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네.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야, 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도 꼭 먼 곳에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숲이 주는 이 깊이감이나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이로움은요, 네. 참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숲에 대한 소중함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야 될 이런 자산들, 네. 예,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한층 깊어진 숲. 가을꽃과 숲의 조화가 여유롭다. 도심 속 숲은 이렇게 깊은 사색을 이끈다. 자유롭지만 조금은 고독하게 숲이 들려주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살포시 가을볕이 들어오는 숲길. 언뜻 비치는 햇살이 더 반갑다. 이제 제법 낙엽 밟히는 소리가 좀 들려요. 네. 가을의 느낌 중에 이 낙엽 밟는 소리, 네. 참 멋진 소리죠. 예. 야, 이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이렇게 예. 즐비하게 서 있고 소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네요. 예. 이 참나무 나무 앞에 네. 참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 네네. 진짜 나무잖아요. 진짜 나무.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참자가 붙어 있는 것들, 새도 참새. 예. 그리고 꽃도 참꽃. 예, 진달래가 바로 참꽃이죠. 그러면 저는 참으로 해서 제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참 좋다. 예, 훌륭하세요. 예, 그런 나무들하고 네. 이렇게 도시 그리고 자연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기쁨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직은 낙엽이 많이 지지 않아서 푸릇한 느낌이 좀 들지만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제법 다 떨어지겠죠. 네. 뭐 이렇게 잎들이 좀 크고 지금 이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에 쌓이면 이게 또 다시 또 환원이 돼서 자연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참나무가. 그래서 이 도시와 자연,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 흐름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큰 깨달음도 주고 있는 게 바로 숲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한다는 게 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것들을 아끼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공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수목원 숲이기도 합니다. 예. 너와 내가 공존하는 공간. 숲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도시, 사람, 숲이 공존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숨 가을의 서양 투입에서 화가가 수목원의 나무 펼쳐질 아래에서 붉은 그림을 단풍을 그리고 떠올리며 그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 이제 곧 맞이할 단풍이 화폭에 들어왔다. 가을의 길목에 감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여섯의 시민들의 쉼터, 사람들이 걸어오고 한밭 있습니다. 수목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쉼터, 그 이상의 나무 의미가 기둥에 있다.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이 이름이 있습니다. 적힌 나무 한 그루. 어떤 사연이 있을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일구 씨입니다.
가족나무를 심어놓고 저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와서 가꾸고 심고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사실 제가 가족나무를 제안한 나무를 심는 윤희일 거에 대한 씨가 가치를 가족나무를 심은 중요시하거든요. 이유와 팻말에 담긴 우리 문구를 가족들과 설명하고 함께 나무를 있습니다.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나무를 한번 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문구를 한번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일종의 가훈같이 만들자 싶어서 나무와 지구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넣었고, 우리 부모님 성함과 우리 부모님의 자손들 이름을 다 넣어서 이렇게 가꾸고 합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심고 갖고 나가는 나무 한 그루. 나무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가족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 나무 한 그루 덕분에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수목원의 잔디밭에서 코로나로 쉬고 인해 있는 멀리는 사람들이 가지 보입니다. 못해도 서로의 거리를 지키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들의 휴식 장소.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도 자연과 호흡할 수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실내 생활에 지친 자전거를 사람들에게 타는 사람들이 위안이 보입니다. 된다.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다. 배재대학교 레저 일단은 그 스포츠학과 한밭수목원이 가지는 최홍재 가장 큰 교수입니다. 장점은 운동하기에 좋은 접근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시내 요지에 이런 녹지를 조성하기가 힘든데요. 중심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좋고 누구나 쉽게 공원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의 그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지만은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하면은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한밭수목원은 많은 녹지에서 뿜어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넓은 공간 등이 시민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이 함께할 수 놀이터에서 있는 그네를 타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보입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공원이 아닌 수목원이 가지는 장점이다. 은행으로 집게를 만들고 있는 오늘 아이들이 만들기 보입니다. 재료는 은행.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으로 아이들은 자연을 한 번 더 느낀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건 생각 못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연물을 이용해서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가을 꽃들의 차례. 한국 구절초등의 한들한들 꽃이 흔들리며 가을바람을 전해준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물들여지는 수목원의 가을. 꽃 하나하나에 가을을 꺼내본다. 류하나 바이올리니스트와 양해남 스토리텔러가 선생님 이야기를 옆에 나누고 구절초가 피어 있네요. 네, 와. 참 이쁘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구절초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 지고 있기도 하죠. 네, 그런 걸 보면 참 아쉬운 마음도 되게 크고요. 선생님, 단풍 우리 그 꽃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네. 표현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 말고 몇 가지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이렇게 젊을 땐 뭐 단풍은 당연히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이제 조금씩 다른 단풍의 색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사실은 빨간 단풍잎도 분명히 있지만 저쪽에 네네.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가고 있는 단풍도 있고 아직은 초록색이긴 하지만 단풍의 느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단풍 이 색깔만 가지고도 어떤 깊이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생의 깊이, 우리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는 사실 이제야 눈에 그게 보이는데 네. 선생님은 사진 이렇게 작업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보시는 눈이나 마음의 생각이 훨씬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컬러에서 오는 것은 저는 뭐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또 음악가시니까 이런 것들의 또 울림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또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음악의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음의 빛깔 그리고 색깔, 질감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 네.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색이 보이듯 더 많은 생각이 스며드는 계절, 가을. 그 때문에 가을은 더 아름답고 깊은 울림이 있다. 산책길에 조금은 낯선 꽃 하나를 만난다. 생긴 보라색 꽃입니다. 가정의 덕이라는 꽃말을 가진 멕시칸 세이지. 가을의 이로움이 이 꽃에도 있는 걸까? 색으로 먼저 눈길을 잡지만 곁에 있다 보면 향기에 사로잡힌다. 와, 선생님 여기에 또 굉장히 특이한 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을의 분위기는 또 여기도 이렇게 물씬 풍기네요. 와. 굉장히 질감도 특이하고요. 네, 네. 향기가 독특해요. 근데 마치 이 컬러랑 이 향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보랏빛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랏빛의 대표적인 라벤더 향이 저는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라벤더 향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향이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향기도 독특하고 질감도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는데 네. 벌들도 많이 날아오는 거 보니까 맞아요. 예, 저만 예.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참 이 자연이 우리 식물원이 참 오묘한 게 가을의 분위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보랏빛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단풍들 사이에 보라색 꽃. 오, 너무 예뻐요. 아주 잘 어울려요. 가을바람에 보랏빛 향기가 실려온다. 어느덧 형형색색으로 물든 수목원. 단풍의 절정은 짧기에 더욱 아름답다. 짧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알기에. 붉은 단풍이 든 길을 류하나 바이올리니스트와 정말로 양이남 단풍이 스토리텔러가 걷고 있습니다. 딱 들어찼네요. 네, 역시 가을의 꽃은 역시 단풍이죠. 그쵸. 예. 와, 정말 완전 붉게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네, 네. 화려한 이 붉은색은 다른 계절 뭐에서는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빛깔이기도 하죠. 정말 화사해서 좋네요. 기분도 막 업되고 좋아요. 그쵸. 붉은색이 주는 느낌이죠. 단풍나무보다 더 붉게 물드는 화살나무. 나무의 가지에 화살 같은 날개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그 붉은색이 너무 선명해서 손에 닿으면 그대로 물이 들 것만 같다. 와, 선생님, 옆에 초록 빛깔이 아직 있어서 그럴까요? 어쩜 이렇게 붉고 진한 색깔들이 옆에 있을까요? 와, 그러네요. 이렇게 또 대비되는 이 컬러도 참 이쁘지만 가을 하면 또 이 화살나무의 이 붉은 색깔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 마치 저는 꽃잎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와. 그 정도로 엄청 예뻐요. 그죠? 이렇게 단풍 들기도 참 힘들고 그런데 이 화살나무의 이 화려한 색깔은 가을 단풍 중에서 압권입니다. 와, 정말 그 꽃하고 비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예쁘고 또 어떤 시인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단풍은 가을에 피는 꽃이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꽃잎처럼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단순한 얘기지만 참 예쁜 말이네요. 류하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조용한 날들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푸른 대나무와 노란 단풍잎이 대비되어 가을의 감성을 더해주는 풍경입니다.
걷고 사색하며 맞이하는 계절. 세상 밖의 이야기는 잠시 닫아두고 가만히 내 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시가 품은 숲의 단풍으로 이야기. 물든 한밭수목원의 모습이 봄, 보인다.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오고 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 도시, 숲, 사람의 공존. 도시가 품은 숲, 한밭수목원. 도시는 숲을 품고, 숲은 도시를 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도시, 숲, 사람이 간직한 사계절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들려온다.